조금만 걸어도 피곤한 이유. 걸으면 금세 피곤해져서 걷는 것이 고역인 사람과 아무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답은 걷는 자세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점이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두 다리로 똑바로 서는 동작, 그리고 선 자세로 전진하는 걷기 동작이다. 이처럼 서고 걷는 동작은 일상생활의 중심임에도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다. 걷기 외의 수단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소한의 걷기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생활 속에서 걷는 일이 확 줄어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날처럼 걷기를 등한시한다면 걷는데 쓰이는 많은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언젠가 똑바로 서고 바르게 걸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현대인들이 걸으면 피로를 느끼는 배경에는 걸을 기회가 줄어들어 걷기 능력이 저하됐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걷기 위해 사용되는 근육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 걷는 행위에는 전신의 근육이 사용되며 걸을 때는 전신 근육의 3분의 2가 추진력으로 쓰인다. 전신의 근육이 400개이므로 약 260개의 근육이 걸을 때마다 쓰이는 셈이다. 아울러 두 발로 걷는 행위를 할 때는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근육이 사용된다. 걷기만큼 많은 근육이 필요한 생활 속 동작도 없을 것이다. 방금도 확인했듯이 걷기를 할 때는 전신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원래 인간은 걸을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어 있다. 만일 전력 질주나 육체 노동처럼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일상적인 활동 범위가 좁아져 인류는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걷기는 전신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이자 쉽게 지치지 않는 운동이다. 얼마 걷지 못하고 금방 지치는 사람은 신체 어딘가의 근육이 항상성을 잃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걷기와 관련된 수많은 근육 중 에너지 효율이 나쁜 근육이 여러 있다는 뜻이다. 걸으면 금방 지친다는 것은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왜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게 힘들까? 보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근육 상태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보행과 관련된 근육군의 약화. 원래 걷는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지로 다가가게 하는 행위다. 인간의 신체 한가운데를 중심이라고 한다. 이 중심의 위치는 배꼽 아래 골반 한가운데쯤이다. 신체를 전후, 좌우, 상하로 이등분하는 선이 교차하는 곳에 있다. 인간을 목적지로 다가가게 한다는 것은 곧 이 중심 부분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중심을 앞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근육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 다리 근육인 넙지근과 햄스트링이다. 또 한쪽 다리에서 앞으로 중심을 옮기는 동작을 할 때는 반대쪽 다리를 똑바로 세운 채 지탱해 주어야 한다. 이때 대둔근과 함께 다리 근육인 내전근과 대퇴사근이 자주 사용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등에 있는 항중력근인 척추기립근과 고관절에 있는 장요근이 상반신을 떠받쳐주고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을 이동할 때는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이 지지해준다. 이처럼 보행이는 실로 많은 근육이 관여한다. 이들 근육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쇠퇴해진다.
그러면 걸을 때 중심을 이동하는 등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런 증상을 내버려 둘수록 걸으면 피곤해지는 상황이 더 심해진다. 나쁜 자세가 만들어내는 악순환. 중심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육인 대둔근이나 넙지근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들 근육은 속근과 지근 중에서도 지속성이 있고 금방 지치지 않는 지근의 비율이 높다. 대둔근은 지근의 비율이 높으며 넙지근은 실제로 80%가 지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넙지근과 함께 아킬레스건에 붙어 있는 비복근은 지근과 속근의 비율이 반반이다.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육으로는 햄스트링이 있다. 햄스트링은 대둔근이나 넙지근에 비하면 속근의 비율이 높아서 빠르게 걷거나 달릴 때 주로 쓰인다. 햄스트링을 쓰면 달리는 동작을 취할 때처럼 중심이 몸의 앞쪽으로 쏠리고 주로 무릎이 구부러진다. 이는 대둔근이나 넙지근이 몸 뒤쪽에서 중심을 밀어내는 데 비해 햄스트링은 앞에서부터 중심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큰 보폭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면서 걷는 자세를 나쁜 자세라고 한다. 이런 자세로 걸으면 빨리 걷지 않아도 햄스트링 중심으로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넙지근 대신에 그보다 지근이 적은 비복근도 쓰게 된다. 즉, 걷는 자세가 나쁘면 원래는 지근을 많이 사용하며 걸어야 하는데 속근을 위주로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리, 똑같은 시간을 걸어도 무릎을 펴고 등을 똑바로 세워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보다 일찍 지치게 된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나쁜 자세로 걸으면 속근을 사용하게 되고 피로해지니까 걷지 않게 된다. 걷지 않으니까 원래 걸을 때 쓰이는 대둔근이나 넙지근을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어 근육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큰 보폭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나쁜 자세는 흔히 중년 이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중년 단계에서 나쁘게 걷는 자세를 개선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보행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 짓는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보행 부조. 자세와 관련해서 발바닥 아치 부분의 중요성은 이미 설명했다. 한 가지 측면을 더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두 발로 걷도록 진화하는 데 크게 관여한 것이 발바닥의 아치라는 점이다. 발바닥의 아치가 올라가 있으면 중심이 수월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거나 바깥으로 쳐내는 힘을 전달하여 안정된 자세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옛날 남학신이라 집신을 신던 시절에는 발가락을 벌려가며 발가락을 이용해서 걸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발바닥 아치 부분은 완벽하게 올라가 있었다. 구두를 신게 된 이후부터는 굳이 발가락을 이용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으니 다들 편한 길을 택했고 결국 아치 부분이 내려앉아 바르게 걸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가고 있다. 또 발바닥 아치를 들어올리는 정강이 근육인 장비골근과 후경골근이 노화와 걷기 부족으로 약해져 올라가 있던 아치가 중년을 경계로 내려앉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아치 부분이 내려앉은 평발인 사람은 군대에서 받아주지도 않았다. 그 정도로 아치 부분의 모양과 체력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래 걸어도 잘 지치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선순환을 이어간다. 엉덩이나 장단지 근육을 바르게 사용해 걷고 또 중심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므로 피곤함을 쉽게 느끼지 않는다. 걸어도 쉽게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므로 많이 걷는다. 많이 걸으면 엉덩이나 장단지 근육과 아치 부분을 들어 올려주는 근육도 사용하게 되므로 자연히 발바닥의 아치 부분이 올라간다.
그래서 많이 걸어도 피곤함을 못 느낀다.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걸을 때는 당연히 팔을 앞뒤로 흔들게 마련이다. 걸을 때 지면을 찬 뒷발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중심을 뒤로 되돌리는 행위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움직임을 없애는 행위이기도 하다. 즉, 허리부터 위쪽은 허리부터 아래쪽과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져 움직이게 되고 이 비틀어짐과 연동되어 걸을 때 발을 흔드는 동작이 생긴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걸음을 걸을 때 팔이 저절로 흔들리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러 의식하고 팔을 크게 흔들지 않아도 된다. 팔을 부자연스럽게 흔들려 하거나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무리하게 억제하면서 걸으면 금방 지치고 만다. 허리가 아플 때 보조기구로 코르셋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 코르셋을 착용하면 요치를 고정해 주므로 요통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코르셋을 착용한 채로 걸으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약을 받게 된다. 예컨대 추간판 탈출증 예방을 위해 코르셋을 착용한 환자가 보행 훈련을 하면 부자연스럽게 팔을 흔들거나 필요 이상으로 팔을 크게 흔들며 걷게 된다. 그런 식으로 걷다 보면 견갑골부터 등 부위가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환자 자신은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겠지만 단순히 팔을 무리하게 흔들어서 생긴 증상일 뿐이다. 팔을 과도하게 흔들지 않도록 다시 보행 훈련을 받으면 통증은 사라진다. 걸을 때 팔을 부자연스럽게 흔드는 행동은 코르셋을 착용한 환자와 똑같은 상태라 볼 수 있다. 걸을 때 중심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걷기에 방해가 되며 나아가서는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내 몸을 바꾼 몸밭이 하루 10분 운동. 운동은 시간 관리사다. 할수록 느는 건 운동이요. 느낄수록 느는 건 근육이니 갈수록 시간은 짧아진다. 헬스장에서 근력운동 서너 종류 3세트씩 하고 시계 보면 15분 정도다. 들어올리는 무게가 클수록 몸이 천근만근일수록 더 화들짝 놀란다. 한참 된 것 같은데 시간이 고작이라서 집에서 TV 보며 복근 운동 10종류를 30회씩 해보니 15분이 흘렀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나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다니 오늘은 어깨, 내일은 등이라 정해도 소요 시간 봐서는 그리 거창할 게 없다. 근육을 강하게 자극시켜도 10분 안쪽으로 다 해결된다. 이리 값비싼 시급제가 있나? 물론 무슨 일이든 처음 동작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원리가 익숙해지면 가속도가 붙는다. 매일 10분 운동. 이 6글자가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 돋도록 했다. 한 가지를 10분 하든 1분을 긁어 모아 10분을 만들든 좌우지간 10분이다. 집에서 뒹굴뒹굴 TV 보는 데는 몇 시간 펑펑 쓰면서 10분을 못 쓰랴. 24시간 중 꼴랑 10분, 0.1%를 못 내랴. 만만하게 느껴졌던 10분 운동이 어느 순간 100분이 넘는 TV 자리를 차지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운동이라고는 리모컨 버튼 누르기였는데 내 몸을 조작하는 게 훨씬 유익한 방송이었다. 이리 싸게 먹히는 일이 있나. 회사가 원주로 이전해 원룸에서 산 적이 있다. 장만한 살림살이에서 TV는 빠졌다. 그 자리에 덤벨, 커틀벨, 폼롤러, 밴드, 매트, 요가링이 들어갔으니 돈, 시간 모두 전략한 알뜰구매다.
10분이 어느 누구에게는 바람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생명을 다투는 시간이다. 난 10분을 바람처럼 접근했지만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얻었다. 그래서 히트친 노래들도 다 10분을 내걸었나 보다. 이효리의 저스트 10미닛과 김연자의 10분 내로 가사도 어쩜 10분이면 다 해결될 것만 같은지, 제목에 하루 10분이 있는 책도 10분에 한 권씩 출간된 것처럼 숱하다. 10분 만에 완성한다는 강의와 영상도 세상천지 널렸는데 젊은 시절 허송세월을 보냈으니 가는 세월 잡은 운동이 고맙기 그지없다. 휴대폰 스톱워치에서 10분 설정이 가장 바빠졌다. 10분 하면 매일이 연상될 정도다. 하루살이 양념이 되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면 성경을 10분 쓴다. 눈을 떠 새날을 맞이한 것에 대한 답례품이다. 책 필사도 10분이었다. 신문 스쿨의 업무 전까지 3년간. 한 문장 맞았으면 한 챕터 깔끔하게 끝나더라도 욕망을 접고 10분 알람과 함께 가차없이 손댄다.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예외는 없다. 11분, 12분까지 인심 쓰지 않는 게 이번 한 번 하며 건너뛰면 부담감이 쌓이고 조금만 덜어 삘 받으면 다음 일들의 줄도산으로 스트레스가 쌓인다. 신문 칼럼 서너 개 소리내어 읽으면 10분 된다. 아나운서가 되는 저스트 10미닛이다. 횡설수설 버벅대는 말솜씨, 논리력과 전달력을 키우고자 시작했다. 4년을 했으니 14,600분이 쌓였다. 243시간, 주 40시간 일한다 치면 한 달 반을 근무한 셈이다. 변화체감도는 10분의 단순 합이 아닌 제곱근이다. 습관을 다루는 수많은 책에서 왜 그리 복리 하는지 실감한다. 사고 체계와 발음, 목소리 울림이 확연히 달라졌다. 남자가 말하는 줄 알았다며 입 벌리면 깬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40 넘어 목소리 좋다 소리를 들으니 자화자찬은 아닌 걸로. 습관 복리는 변화 공식임에 틀림없었다. 뻥튀기 정보가 아니었다. 운동을 하면서 바인더를 쓰기 시작했다. 6년이란 소리.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한 일, 기쁠 일, 오늘의 다짐 3개씩 쓰고 자기 전에 대단한 일, 어떻게 습관 달력을 쓰면 저울로 단 것처럼 10분이다. 그 흐름에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떨 때 기쁜지를 알게 된다. 하루 10시간을 얻은 팽만감이다. 독서나 글쓰기도 매일 10분으로 걸어두었다. 6년째다. 부끄럽게도 총 시간 역시 6년째. 중요한 건 하루라도 건너뛰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다는 것. 과거는 그렇다 쳐도 미래는 보장받았다. 1초라도 거기까지 가닿는 게 어렵지. 일단 손대면 10분이 가혹할이 많지 끊기가 어려워진다. 스트레칭 10분은 내 팔다리만 일자로 편 게 아닌 삶에도 한 획을 그었다. 내 생에 이 나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라 치부한 것을 경험했으니.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만 할 것 같던 몸짓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됐으니 매일 10분 투자하면 노망이 손에 잡힌다. 진정 저스트원 10미닛 내 것이 되는 시간이다. 난 안 되란 말을 뭘 믿고 그렇게 남발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것도 원래까지 붙여가며 10분도 안 써보고 함부로 내뱉을 말이 아니다. 하기 싫어 안 돼 였던 거.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지금 안대로. 이젠 새로운 일에 부딪혀도 일단 10분으로 달려든다.
10분이 터무니없는 일일지라도 10분간 해낼 양을 확인할 수 있다. 거기에 10분씩 추가하면 기대 수명이 늘은 것처럼 더 몰입해 시간을 쓰게 된다. 노래방 마니아로서 서비스 10분 추가 받을 때 감동이랄까. 스쿼트 100개를 목표로 몇 개 남은 날을 생각하기보단 10개 목표에 10개씩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래가는 습관 건전지다. 목표 달성 후 다른 습관으로 환승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10분의 위력으로 기다림 끝판왕도 되었다. 그렇다고 매번 기다리게 해서는 곤란. 이제는 언제 오나 언제 시작하나 언제 주려나 따위의 목 빼고 기다리지 않는다. 하루 10분 습관 해치울 기회. 난 기다리는데 젬병이었다. 10분 먼저 도착하는 성향인데다 10분 이상 기다리니 내가 자차한 시간까지 누적되어 버럭하거나 마음속 짐전물이 되었다. 10분 효능으로 성질도 10% 죽은 듯. 그렇다고 남이 하는 말을 10분만 듣는 인간은 아니다. 10분 맛을 보면 5분, 3분, 1분도 소중하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자잘한 시간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아낀 만큼 소중하고 소중한 만큼 사회와 나누게 된다. 10명을 바꾸다 보면 100명도 될 것이다. 10분 적금, 여러 명이 함께 부으면 십시일반 통장 된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적립식 펀드다. MZ세대 남직원이 자신은 퇴근 후 운동, 독서, 글쓰기 루틴이 있다며 계획이 틀어진 게 싫다고 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될까봐 절대 티를 안 낸다고 한다. 그 친구는 업무 역량도 뛰어나기로 평판난 직원이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 고집스럽게 지키는 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그동안 축적된 루틴으로 더 유연해질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 감사하단다. 루틴 갖고 직장 생활하는 게 더 고마운 요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 아군끼리 뭐 그리. 그런 의미에서 10분 한 잔 어때? 통증과 질병, 신경이 원인이다. 예전과 같은 속도로 걸으려고 해도 다리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금세 숨이 찬다. 젓가락질이 어려워져서 반찬을 자주 떨어뜨린다. 눈이 침침해져서 책을 잘 보지 못한다. 예전보다 글씨가 지저분해진 것 같다. 혹시 예전과는 다르게 몸이 말을 듣지 않거나 조금만 서둘러도 금세 지치지 않는가? 예전에는 거뜬하게 계단을 오르내렸지만 요즘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찾게 되지 않는가? 내가 운영 중인 뇌신경외과 클리닉에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수분 섭취를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간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몸 이곳저곳이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떤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고치고 싶어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예전과 다르게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경노화라는 공통의 원인이 있다. 즉, 신경이 병에 걸리지 않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신경은 생명선이고 이 신경이 늙는다는 것은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한다. 죽음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얼굴을 내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한다. 신경을 젊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어요. 흔히 머리는 젊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신경이 늙고 있다는 증거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뇌와 몸을 연결하는 신경이 노화되었기 때문이다. 신경이 늙으면 뇌에서 움직이라고 명령해도 신호가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신경이 젊어지면 뇌의 명령이 근육과 내장기관에 빠르게 전달되어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뇌와 몸을 연결하는 말초신경이 젊어지면 자율신경과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혈관까지 건강해진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도 신체의 움직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로 내장기관의 상태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와 몸, 그리고 내장기관을 연결하는 신경이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몸 전체가 건강해져 모든 병에서 해방된다. 신경이 젊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어깨 결림, 목 통증, 무릎 통증, 요통이 낫는다. 고혈압, 고혈당이 개선된다. 만성 두통이 사라진다. 변비가 낫고 언제나 쾌변한다.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된다. 이명이 좋아지고 끼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기억력이 향상되어 치매를 예방한다. 부종과 저림, 떨림 현상이 해소된다. 고민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고 의욕이 되살아난다. 어떻게 느껴지는가? 위의 예들은 극히 일부만 나열한 것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질병도 신경을 젊게 만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젊었을 때는 쉽게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이 지금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은 신경이 노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해도 된다. 이 책은 뭐든 쉽게 할 수 있었던 시절의 힘을 되찾아주는 책이다. 신경을 청소하여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병에서 멀어지자. 병이 멀어진다. 경이로운 신경 청소.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신경 청소다. 그렇다면 왜 신경을 청소한다는 것일까? 신경은 몸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고 새로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장이나 간 같은 장기나 혈관은 이식이 가능하지만 신경의 이식은 현대 의술로도 매우 어렵다. 또한 세포나 혈액은 매일 새로운 것이 생성되며 교체되지만 신경은 그렇지 않다. 신경은 새로 맞출 수 없다. 당신이 더러워진 흰색 셔츠를 클리닝 가게에 맡겼다고 상상해보자. 며칠 후 맡겼던 셔츠를 찾으러 가보니 셔츠가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져 마치 새 제품과 같은 순백색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 셔츠는 결코 새 제품이 아니다. 셔츠가 깨끗해진 것은 더러워진 셔츠를 클리닝해서일 뿐이지 새로운 셔츠를 구매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셔츠를 구매하는 것처럼 새로운 신경을 만드는 것은 안타깝게도 유아기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 신경을 젊게 만들고 싶다면 셔츠를 클리닝하듯 현재의 신경을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에 신경 청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신경은 유일하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으로 보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신경 청소보다 우수한 건강법은 없다고 확신한다. 신경 청소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쉽고 간단한 만병 예방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병을 막을 수 있는데 해보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이러한 건강법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신경 길이는 무려 72km. 간단한 방법으로 신경이 어떻게 깨끗해질까? 신경에는 원래 젊어지는 힘이 내재되어 있고 노력하면 누구나 그 힘을 일깨울 수 있다. 우리의 몸은 그야말로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흔히 오감을 곤두세우라고 말하지만 사람에게는 5가지보다 훨씬 더 다양한 감각이 있다. 우리는 균형, 통증, 온도, 갈증 등 20가지 이상의 감각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각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비롯한 다양한 감각들 역시 신경의 움직임에 크게 의존하며 신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뇌로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니 오감을 곤두세우라는 말은 신경을 곤두세우라는 말과 같다.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신경은 풀가동되고 있으며 다양한 감각을 뇌로 전달하고 있다. 글자를 읽기 위해서는 시각으로 정보를 얻어야 하며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는 손끝에 전달되는 촉각이 필요하다. 또한 눈앞의 책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것도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감각은 전기신호가 되어 신경을 따라 순식간에 뇌로 전달되기 때문에 당신은 이 페이지를 읽을 수 있다. 아무렇지 않게 하는 책을 읽는 행위는 사실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의 몸 안에 퍼져 있는 신경의 길이는 약 72km다. 게다가 그 안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무려 시속 400km라는 초고속으로 이동한다. 실로 인간의 신경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이 정도로 신경이 발달된 생물은 인간뿐이다. 지능이 높은 침팬치를 인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침팬치의 신경 구조가 훨씬 단순하다. 모든 생물 중에서도 인간의 신경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고도로 발달한 신경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렇듯 인간은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다. 매일 수많은 환자들이 신경 청소로 병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러한 생각은 더욱 강해진다.